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언급으로 시작된 수능 논란, 혼란, 또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수능과 총선을 앞둔 여당 내 움직임까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자, 어제 교육부가 킬러 문항 배제하는 사교육 종합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네. 본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공교육 정상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사교육 시장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니에요. 네. 미친 시장입니다. 그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들 허리가 완전히 휘죠. 네. 자기 생활비에 월급에 정말 30%, 40% 심지어는 50%까지 입시생을 둔 집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들이 알고 보면 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정말 거의 그 시험 기술자가 되는데요. 이런 네. 기술자를 또 양성하고 가르치는 데가 지금 또 학원 아니겠습니까? 학원. 지금 공교육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잠을 자고 뭐 그리고 또 뭐 학교 폭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교육 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의입니다. 사실 이런 큰 대의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정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지금 이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온 거는 이 적어도 문제를 교과서 내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것으로 내자. 이게 바로 공정한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공교육 내에서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자라는 것은 공정한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정하게 변별력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문항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킬러 문항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뭐 한 3, 4%밖에 5%밖에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도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항을 이걸 맞추겠다고 또 학원을 다니고 또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문제집을 만들어내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또 출제위원들이 문제집을 만들고 또는 대형 입시학원에 거기 초빙이 되고 또 취업이 되고 이래서 네.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대통령께서 조금 혼란을 가중시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네. 이번에 이 조치 적어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을 확실히 시키겠다라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해야 될 일이고요. 킬러 문항을 이제 교육부에서 공개를 네. 했습니다. 네. 26개 공개가 됐는데 정답률을 보면 한 20에서 30-4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좀 할 수는 있을지 또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뭐 3%도 있다고 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를 뭐 몇 프로를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교과 과정 내에서 뭐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면은 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 이 자체도 정말 사라져야 될 단어다. 이게 뭐 10%를 맞추면 킬러고 15%를 맞추면 킬러가 아니다. 예.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요는 킬러 문항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 시험 출제가 돼야 된다. 네. 공교육을 충실히 이행을 했으면 누구나 그 시험을 느끈히 치를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시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교육 제도도 그런 식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법 조치까지 지금 거론이 됐는데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수능 출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법 카르텔 특히 사교육 카르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는 완전히 별개죠. 예, 그러니까 사법 시험 수능 출제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네. 또 출제위원도 있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능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사교육 카르텔 시장 이게 문제가 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네. 사법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누구든지 이게 뭐 사교육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그 뭐 직렬에서도 어떤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도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 사교육 카르텔 예를 들어서 그 뭐 수능 출제위원회 어떤 의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를 위반하고 그 입시 학원에 어떤 뭐 문제를
뭐 유출한다든지 네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처리가 돼야 된다. 네. 자, 어제 또 정부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서 확정된 것이라면서 신의 성실상 다른 방식 제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비용 때문에 일본이 비용 때문에 방출을 결정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당은 계속 우리 국민보다는 일본 정부 대변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네. 이 오염 이제 처리수 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본이 그 함부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IAEA에서 다 검증을 받고 그렇게 이제 방류를 하는 것이고 이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막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게 과연 건강에 정말 위험할 건지 그렇죠.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연안바다에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다. 네.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산물 그 수입은 일체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일관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신의 성실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국제적으로 또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도 지난 그 몇 달 전에 다들 공동 선언을 내는 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국가 대 국가로 신의 성실의 원칙상 그 지금까지 제안한 방법을 견지해 가겠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 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염수 관련해서 네. 횟집 가기 뭐 챌린지라든지 네, 또 네. 사드 때문에 그때 성주 참외 시식 이런 먹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이거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네. 과학과 괴담의 싸움입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수없이 지금 입증한 내용들을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도 네.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은 괴담 천지 소위 말하면 민생 지금 이 괴담 때문에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들의 지금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반민생 괴담이라고 할 수 있죠. 반민생 괴담이다.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과학과 과학적인 거 또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들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과학자들이 이 관련해서 이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 정확한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식을 하지를 않나 또 당대표라는 사람이 연안 도시를 돌면서 무슨 무슨 방사능 테러 이런 정말 몹쓸 단어들을 얘기를 하지는 않나. 이거는 거의 그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다시 예전에 그 광우병 괴담 또 우리 사드 전자파 이 얼마나 지금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게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죠. 한마디로 정치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또다시 이렇게 오염 처리수를 가지고 이렇게 또 괴담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선동한다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분명히 그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또 입증하고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국민들을 좀 더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힘들다라는 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횟집도 가서 먹어주고 또 성주 참외 안전하다고 이미 입증됐지 않습니까? 입증 다 6년 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이거 환경 영향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못 믿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미 성주 참외의 안전성 이미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어민들이나 수산업계 또 횟집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먹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안전성을 좀 안전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수능 또 오염수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뭐 이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최근
170석이 목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0석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뭐 민주당도 예. 지금 몇 석이죠? 180석인가요? 지금은 160 몇 석이긴 한데요. 지금은 예, 170석 예. 조금 안 안 되죠. 되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천심, 국민의 마음이 천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사석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각오로 각오. 지금 국정을 임하겠다. 각오다. 예. 그런 뜻으로 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1년 좀 지났습니다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음흠.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지금 제대로 그 3대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발목이 잡혀서 정말 쑥쑥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 총선 때 만약에 또다시 과반을 못 넘긴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식물 정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0석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과반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 이때까지, 목표다. 예, 의석이다. 이때까지 수십 년간 밀려온 숙제들, 개혁들, 노동개혁, 연금개혁, 특히나 교육개혁 이런 것들 한번 정말 그 국민들 뜻에 맞춰서 한번 토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국민들께서 다음 총선은 저는 오히려 보통상은 현 정부 예. 심판입니다만 다음은 저는 이재명 심판론이 되지 않을까. 문재인 심판론이 민주당 심판론이 예,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를 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170석 그 목표에 검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한 3차례 정도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냥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다, 이거는. 우려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위적인 낙하산 공천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없을 봅니다.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이런 말을 믿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사실 공천은 시스템과 룰에 의해서 안 되면은 그 당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그 저항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직역은 안 된다. 이것도 전 잘못된 것 그것도 같아요. 말이 안 맞다.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다음에 공천 시스템과 룰에 의해서 그 아주 투명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직역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 수도권 역할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뭐 저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좀 만약 필요한 장관이라면 충실히 또 장관직에 지금 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뭐 섣불리 지금 현재 장관직에 일하는 사람을 섣불리 총선의 역할론을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기념식 때 한동훈 장관 참석했다가 네. 휴대전화 분실을 해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이 또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수색을 벌였다. 이 공권력 남용 아니냐 또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네. 아마 신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찾는 방식이 어땠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네. 그 어떤 어떤 여성분께서 이걸 찾아서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감사 표시를 했다. 이거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학폭 논란도 있던 그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아마 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야당에서는 학폭도 문제지만 방송 장악 의도 아니냐 여당이나 집권 여당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후보자 네. 지명이 전혀 되지 아직 안 않은 된 상황입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특정인이 이 방통위원장 측에 적합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죠. 그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창은 언론과 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또 객관성 중립성인데요. 이 부분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지난 정부 동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네. 상당 부분 무너졌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적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때 그 언론의 본연의 그 존재 이유가 무너졌었는데 이 무너진 이 언론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 너무 그 민주당이 아직까지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 방송 장악 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 민주당이 누려왔던 그 달콤한 그 언론이나 방송 쪽에서 많은 걸 누려왔었죠. 예. 이게 지금 뺏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이 그 종편 점수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거는 다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특단의 대책이 모색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야당 여당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관심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는 될 수 없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먼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맨 처음 알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딸들 입장에서는 최대 적이 등장한 셈이죠. 아, 민주당 안에서 그런 겁니까? 네네. 아.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내분과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지금까지 친명계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네. 이게 단단한 철옹성을 쌓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더욱더 결집할 것 같고요. 그 비명계는 좀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좀 시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예. 분이십니까? 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뭐 그 소득 주도 성장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잘못된 주택 정책, 일자리 실패 등등 모든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제1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표를 하면서도 뭐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다고 보고 대체제가 과연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당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